첫 번째로 도덕 공부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부란 무엇일까요? 새로운 지식을 쌓거나 기술을 배우는 과정을 공부라고 합니다. 지식은 이론적인 측면이고 기술은 실천적인 측면이죠. 이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삶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대표적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서도 도덕 공부란 우리의 올바른 인격을 형성하고 도덕적으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공부를 의미합니다. 그럼 도덕 공부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을까요? 왜 하는 걸까? 첫 번째로는요, 사람으로서의 올바른 도리와 가치를 습득하고 바른 인격을 형성하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본래적 가치에 근거한 올바른 삶의 목적을 설정하고 추구하기 위해서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바른 인격을 형성하고 올바른 삶의 목적을 설정해서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도덕 공부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럼 도덕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도덕적 지식을 습득하고 탐구하는 것입니다. 도덕성 형성을 위해 필요한 개념, 가치, 덕목, 도덕 원리 등을 배우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도덕적 문제를 탐구하는 건데요. 이러한 배움과 탐구는 도덕 수업 시간이나 혹은 성인들이 남긴 고전을 읽으며 해 나갈 수 있습니다. 어떤 게 도덕적 원리인지 그리고 어떤 게 도덕적 덕목인지 가치인지를 알았다면 이제는 그거를 활용해서 우리는 성찰이라는 것을 해야 합니다. 성찰이란 도덕적 관점에서 자신의 일상을 바라보고 더욱 바람직하게 살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찾는 것인데요. 성찰이란 말 그대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을 그냥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실제 그런 문제사항에 닥쳤을 때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를 머릿속으로 생각해서 판단을 내리는 과정을 우리는 성찰이라고 합니다. 도덕적 성찰이 중요한 이유는 내가 가지고 있는 도덕적 지식을 실천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매개체 역할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도덕적 성찰을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생각과 행동, 삶의 방법을 모색하고 실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도덕적 실천인데요. 일상의 작은 일부터 시작해서 매 순간 자신이 해야 할 도덕적 행동을 선택하여 실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도덕적 지식도 그것을 실현하지 않는다면 그냥 이론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도덕적 실천은 매우 중요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도덕적 지식을 완성하는 그런 단계라고 할 수 있겠죠. 도덕 공부에서 이 세 가지는 모두 중요한데요. 도덕 지식이 없다면 내가 성찰할 수 없을 것이고, 성찰하지 않는다면 지식을 활용해서 실천에 옮기지 못할 것이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냥 아무것도 아니게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모두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일상의 매 순간이 도덕 공부의 연속이라는 점을 인식하면서 도덕적 실천에 게을리하지 않고 꾸준히 자신의 행동을 도덕적으로 성찰하면서 공부하는 자세를 지녀야 할 것입니다. 논어 한문편에 나오는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자는 옛날에 배우는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 배웠고 오늘날에 배우는 사람들은 남을 위해 배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문장을 줄여서 위기지학, 위인지학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동기유발 영상을 보고 오셨다면 귀에 익을 것 같아요. 위인지학과 위기지학, 우리는 어떤 공부를 해야 될까요? 자, 먼저 위인지학을 먼저 알아볼게요. 위인지학에서 이는 타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위인지학은 남에게 알려지기 위한 학문을 의미합니다. 남의 시선을 의식하거나 남이 하기 때문에 나도 한다는 식의 학문. 위인지학을 하는 사람은 그러면 나 자신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갖지 않겠죠.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지, 어떤 공부를 해서 어떤 수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남에게 보이기 위한 공부, 내가 어느 정도의 성취를 이루고 어떤 명예를 가지고 돈을 얼마나 벌 수 있느냐, 이런 것에 더 초점을 맞추는 것을 위인지학이라고 하고요. 자, 위기지학 볼게요. 위기지학에서 기는요, 자신을 의미합니다. 자기 기자거든요. 그래서 위기지학이라고 하면 자신을 수양하기 위한 학문을 의미합니다. 자기 완성과 자족을 위해 수행하는 학문으로 위기지학을 하는 사람들은 참 자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집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나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가? 나를 위한 배움. 자기를 위한 배움이란 내가 출세하여 명성이나 권력을 얻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배움이 아니라
내 배움을 깨달음을 내면에 농축시켜서 스스로 덕성을 쌓아나가서 내가 어떤 인간성 있는 사람이 될 것인가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자세겠죠. 마지막으로 문제 풀면서 배운 내용 정리해 볼게요. 오늘 도덕 시간에는 도덕적 추론의 방법을 공부하였다. 잘못된 판단을 내리지 않기 위해 꼭 거쳐야 하는 과정과 여러 가지 판단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방법도 배울 수 있었다. 선생님께서는 오늘 배운 내용이 그저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익혀야 할 내용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셨다. 올바르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기 위하여 이 내용을 배우는 것이라는 말씀이셨다. 마지막에는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자신의 행동이나 생각을 꾸준히 점검하고 성찰하기 위해 노력하라는 말씀도 덧붙이셨다. 도덕 공부는 다른 공부와 무엇이 다를까요? 예시 답안 보겠습니다. 다른 공부는 지식 습득에 주로 중점을 둔다면 도덕 공부는 지식 습득뿐 아니라 깊이 생각하고 성찰하는 것, 그리고 올바르게 행동하는 실천하는 영역에 중점을 둔다. 세 가지 방법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정답은 X입니다. 두 번째, 도덕 공부의 목적과 공자가 말한 위기 지약은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정답은 O입니다. 왜냐하면 도덕 공부도 역시 마찬가지로 위기지약처럼 자기 수양을 통해 나를 올바른 인간으로 만드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문제로 가볼게요. 3. 도덕 공부는 성현들의 도덕적 이론을 습득하는 것이 목적이다. 정답은 X입니다. 성현들의 도덕적 이론을 습득하는 것은 도덕 공부의 방법이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X에 해당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4번 풀어볼게요. 일상생활 속에서 올바른 도리를 실천하는 것도 도덕 공부의 방법이다. 정답은 O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가정이나 학교에서 착한 일을 한다거나 혹은 누굴 도와준다거나 배려하는 삶을 산다거나 이런 것들 모두 도덕적인 덕이나 이론 같은 것들을 실천에 옮기는 것이기 때문에 도덕 공부의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교과서 88페이지를 펴고 단원 마무리 한번 풀어볼게요. 여러분이 먼저 풀어보고 제가 답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푸셨을 거라고 믿고 한번 답을 맞춰볼게요. 자, 가장 먼저 도구적 가치는 어떤 것에 해당이 될까요? 네, 정답은 리을입니다. 다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가치를 우리는 도구적 가치다. 도구로서 사용을 하게 된다. 라고 해서 도구적 가치라고 하고요. 자, 2번 물질적 가치. 이거는 도구적 가치랑 비슷한데 정신적 가치냐 물질적 가치냐로 나누는 거예요. 그럼 물질적 가치는 뭐냐면 니은, 그 대상이 특정한 사물에 한정되는 가치를 물질적 가치라고 합니다. 자, 3번 본래적 가치. 본래적 가치란 무엇이냐? 본래적 가치는 그 자체로 수단이 되지 않고 귀중하고 목적이 되는 가치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정답은 기억이 되겠습니다. 자, 4번 정신적 가치. 아까 물질적 가치랑 비교되는 그런 가치죠. 인간의 정신활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치를 우리는 정신적 가치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풀어봤고요. 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그림에서 오른발을 하는 관람차의 글자를 모아 단어를 완성해보자. 하나씩 풀어보면 돼요. 자, 먼저 풀어볼게요. 청소년기에는 삶의 목적 설정이 중요하다. 정답은 O입니다. 자, 도구적 가치만을 추구하며 살아야 한다. 아니죠. 우리는 정신적 가치나 본래적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 다음에 도덕적 실천도 도덕 공부의 방법이다. 이거는 도덕 공부의 방법 3가지 얘기했었죠. 그 중에 도덕적 실천 들어가 있었으니까 정답은 O입니다. 정신적 가치는 내면을 풍요롭게 한다. 정신적 가치는 말 그대로 우리가 만질 수 있는 물질적인 것이나 외면적인 가치가 아니라 내 안에 속해 있는 어떤 덕목이라든지 가치라든지 이런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내면을 풍요롭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O입니다. 자, 본래적 가치는 물질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 물질은 다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작용하지만 본래적 가치는 물질적 가치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물질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는 물질적 가치에 해당이 되는 이야기이므로 이것은 X입니다. 옳은 문장으로만 단어를 만들어 보자면 우리가 완성할 수 있는 단어는 바로 아름다움이 되겠습니다. 이제 서술형 문제 풀어볼게요.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가치 3가지를 써보자. 뭐가 있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본래적 가치, 지속적 가치, 더 많은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라고 배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도덕 공부를 하는 목적 2가지를 써보자. 우리 배웠던 목적 2가지 한번 기억해 볼게요. 네, 우리가 도덕 공부를 하는 이유는 사람의 올바른 도리와 가치를 습득하고 나의 바른 인격을 형성하기 위해서, 그리고 본래적 가치에 근거한 올바른 삶의 목적을 설정하고 이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배우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2 친구에게 해줄 수 있는 조언을 한번 작성하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친구는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왜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다른 한 친구는 왜 그런 고민을 하고 있어? 우린 그냥 하라는 대로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운 내용을 떠올리면서 이 2 친구에게 해줄 수 있는 조언을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내용은 교과서에 모두 작성해주세요. 등교 후에 검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